그런데 뭐 야당의 혹은 폭주, 뭐 초강경, 대행의 대행까지도 세우겠다라는 이런 속내, 이 부분도 분명히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여당 내 차기 잠룡들은 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인데요. 예. 저는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재의 판단을 정정당당하게 합헌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 예.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었거든요. 당이 좀 지혜롭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하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예. 헌법재판관 9명이 정원인데 6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3인인데 예. 이게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대법원도 예.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다 했습니다. 당당하려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오세훈,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게 맞다, 안철수 이런 입장도 있었고요. 오늘 좀 유의미한 게 뭐냐면 내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붙이기 전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영주 부대변인, 네. 여기에 국민의힘의 몇몇 의원들이 당론과는 반대로 표결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 표결의 이유가 비겁한 결정에 따를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을 일으킨 그리고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을 할지라도 내란의 우두머리 피해자가 됐고 국민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당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권선동 원내대표도 부끄러울 거예요. 2016년인가요? 17년도에 탄핵 절차를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당시에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배출한 또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렀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내외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대통령의 부재 시간을 하루빨리 종식할 필요가 있다. 예. 대통령이 기각을 원하면 빨리 선고되도록 헌재 재판에 협조해서 직무에 복귀하면 된다. 결국엔 탄핵 심판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2017년도에는 주장했던 권선동 원내대표가 정치 신인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표결에 참여하려는 자당의 국회의원들에게 표결에 참여하지 말라는 부분들. 저는 뭐 국민을 보고 가는 게 먼저지 당론도 중요하지만 국민보다 중요하겠습니까? 라는 차원에서는 뭐 당연한 결정을 한 것 같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오세훈 시장이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들도 이제 대권 꿈이 있으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당연한 메시지를 하는 것이고 권선동 원내대표는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이 궤변과 모순인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200명의 표결이 정족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다가 헌법재판소 임명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모순된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그조차도 두터운 얼굴을 가졌으니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보면 이제 김상욱,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이 4명의 의원들이 오늘 국민의힘 당론으로 결정된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 불참 결정에도 4명은 뭐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인물도 많이 분류가 되죠. 저 4명은 오늘 투표를 했고 이제 내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또 입장을 냈어요. 그 권영세 신임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뭐라고 했냐면 송영대 의원 같이 한번 얘기를 하면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계속 이제 경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미리 좀 접하기로는 환율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국정 안정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정치의 예측 가능성이 회복돼야 되고 민생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2월 첫째 주에 서울 지역 그 카드 사용액이 그 전주 대비 무려 29%가 감소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국민의힘도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만은
밖에서 자식이 왼쪽 다리를 다쳐서 왔다고 해서 오른쪽 다리까지 부러뜨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왼쪽 다리를 다쳐서 왔으면은 병원에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하든가 잘 요양을 해서 낫게 해야 되겠죠. 오른쪽 다리까지 부러뜨린다면은 그것은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계속 한덕수 대행까지 탄핵을 하면서 국정을 불안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환율이 정말 1,500원 넘어가면은 우리 휘발유값 어떻게 될 겁니까? 그리고 다 수입 원자재로 만드는 상품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식당 하시는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될 겁니까? 경제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인데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략적인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그런 민주당의 자세는 앞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는 길로 스스로 가까워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번 내일 국회 본회의장을 꽤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은 내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이겠다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국정안정보다 내란의 잠불을 끄는 게 먼저다라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던 민주당이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아마 내일 더 정치권이 뒤흔들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와 연결된 얘기를 좀 저희가 길게 만나봤다면요. 근데 이런 큰 이슈 전에 오늘 오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